네,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만 전담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 불리는 특별 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판검사의 법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법 왜곡죄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치입법이자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여야의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직격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국회의원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12.3 계엄 해제 1년을 이제 맞아서 여러 가지 뭐 행사도 있었고 이제 메시지도 이제 많이 이제 발시를 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내란 청산 의지를 거듭 이제 밝혔고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언급도 있었고요. 우원식 의장도 어제 국회에서 국회 본청 정문 거기에 이제 헌법의 첫 구절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갖다 이제 제막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그런 그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 100% 옳은 말씀이고 공감하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됐고 그 1년 기간 동안 지내오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돌아오고 회복했다는 점, 그리고 그 배경에는 국민들의 힘이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강조해서 말씀했다고 생각해요.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국민들이 직접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을 던져서 군인들을 막았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한 회상, 이런 부분들, 또 기억,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직도 내란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 아닌데 어느 누구도 1심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아직은.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계속 오래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보면 내란 관련해서 이 특검에 조사한 내용들이 그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고, 단죄해야 될 이유는 그래야 다시는 이런 무도한 내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 국민 주권의 날의 선포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그날을 법정 공휴일로 하고 기념일로 하게 되면 뭐 이제 역사 속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 젊은 세대들도 충분히 그걸 기억하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어떤 제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여권에서 나왔던 어제 계엄 해제 1주년과 관련한 메시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국가의 존재가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 이것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 가장 최대의 적은 폭력입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군에 의한, 물에 의한 쿠데타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만약에 이번 12.3 비상계엄이 지금 이제 1주년이 됐다고 이제 하는데, 12.3 비상계엄이 정말 내란이다, 이것이 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그러면 그 내란에 준하는 그런 처벌을,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당연히 그것은 헌법적인 위반을 하고 내란죄가 형성이 되면 그것은 처벌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다만 대통령이 어제 내란은 아직도 진압 중이고,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암덩어리도 끝까지 추적해서 꺼내야 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모르고 쿠데타라든가, 그리고 아니면 계엄이라는 그런 것도 모르고 출동한 그런 어떤 공직자라든가 그런 사람들까지 그러면 다 내란 가담자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것을 저는 이제 국민의힘과 저 개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결국은 정치는 국민 통합과 미래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금의 이런 모습을 보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 적폐청산 3, 4년 동안 계속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런 어떤 내란 어떤 프레임이 앞으로 2, 3년간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 아니고 국민 분열, 이런 걸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 과정에서 이제 혹시 뭐 죄 없는 사람들까지 또 그렇죠. 예. 예. 그런 또 벌을 받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시는 그런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략 이제 세 갈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 같은데 이 얘기를 이제 반복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을 대표해서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한다 했지만 이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언급하지 않았고 초재선 25명은 계엄 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별도 입장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것이 이게 뭐 서로 이렇게 어떤 그런 어떤 합의하에 서로 의도된 그런 어떤 의견 분출인지 아니면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떤 큰 일을 당하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뭐 보수 정당이 마찬가지였다면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재판을 받는 중 아닙니까? 그리고 예. 지난 대선에도 패배를 한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지금 헤쳐나오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민주당에 막혀서 국민의힘 107명이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부로 지금 일사천리로 가고 있고 그리고 검찰도 지금 해체되고 사법부의 어떤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런 것들 사법부의 독립도 지금 흔들거리고 있고 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마찬가지로 107명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석이 140명 정도 되고 민주당이 145석이면 이렇게 각자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털고 가자. 그리고 탄핵은 잘못됐다. 그렇게 되면 중도층이 올 것이다. 그럼 중도층이 오면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당이 팬덤화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한 적극적인 지지층이 도망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 정당을 선명성 있는 야당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소수 정당인 107명을 네. 더 탄탄하게 묶어가지고 야당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한 저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정쩡한 모습이 아니고 저는 장동혁 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일으킨 그 이유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란이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도. 저는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의회 폭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뭐 국회의회를 그렇게 운영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얘기했는데 장동혁 대표 어제 발언 보면 그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란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내란이 종식이 됐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말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나머지 송원석 원내대표나 25명의 이분들 사과를 하긴 했지만 송원석 원내대표의 사과의 내용도 보면요. 사과 처음 한마디 하더니 그다음부터 모든 걸 민주당 책임으로 떠넘겨요. 네.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사과는 사과라고 하면 뒤에 토달지 말고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란을 일으키고 그게 이유가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의회에서 더 많은 숫자가 있어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 그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이유인가요, 대체? 그게 어떻게 그런 이유가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예. 장동혁 대표하고 나머지 분들이 의견이 다른 게 무슨 협조해서 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대표가 되는 기반 세력이 극우적인 세력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2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대체? 지방선거는. 목소리를 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조율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저런 사과들이 국민들한테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25명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국민의 힘이 그러면 네. 정말로 비상계엄 선포나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저는 저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어제 새벽에 기각이 됐죠.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다라고 이제 언급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법 왜곡죄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법사위를 통과했고 연내 본회의 처리를 이제 목표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서서 이제 위헌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물론 이제 전체적인 총론에서는 찬성합니다만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한 번 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언급도 하고 약간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그 시각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연내 처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당내에서도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이 너무 이제 급하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담으로 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뭐 대통령과 연관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너무 급속하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잘 설득이 안 되는 경우나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논의할 가능성은 있지만 네. 그리고 뭐 저는 가능한 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국민의힘이 물론 반대하고 있지만 논의할 수 있는 노력은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국민의힘 그래도 전혀 안 오게 논의 자체를 못 하겠다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그러나 이제 법안 자체는 사법부하고도 좀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이고. 그러니까 사법부의 의견은 충분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어제 대법원장도 대통령께 뭐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대통령이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회에 가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그 대법원에 이제 법원행정처장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제가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두 법 자체는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도 법원에 전담 재판부가 많이 있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 빼고도. 근데 전담 재판부 만드는 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위헌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법 왜곡죄도 왜곡죄라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있었죠. 네. 서울시 공무원 사건. 그때 무죄 나오니까 또 기소를 하는 사람이 검사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복 기소했잖아요. 예. 죄가 없는 사람을 보복하기 위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나도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검사들은 이렇게 처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자기들이 기분 나쁘면 기소하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네. 그거 바로 잡겠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소를 하거나 법에 맞지 않게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다. 연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 볼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이견이 있으면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말 정국이 뭐 이 1년에 이제 사법개혁 법안으로 상당히 뜨거워질 것 같은데 우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법외국제 개정안 처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뜨거워지더라도 결국은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뭐 다 통과시킬 수밖에 없고 예. 뭐 그런 이면에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나중에 이제 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리 이거에 대해서 뭐 헌법 파괴고 이재명 독재 완성이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예.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뭐 뭔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일지 아니면 지금 내란 재판이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을 염려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어막을 확인 사살을 더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법을 만든다는 것이고 위인설법이라는 것은 그것은 명백한 민주적인 헌법에서는 위헌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사법부 우리가 권력구조에서 대통령제라든가 내각제의 공통적인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이제 위헌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이라는 것은 판사를 누가 고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작위 배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재판소를 만들면서 재판 물론 법무부 장관, 헌법소장, 판사위에서 2명씩 해서 여기에서 이제 재판부를 구성을 하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한 입맛에 맞는 판사를 앉히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고 보고 그래서 위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요 법사위까지 이제 전체 통과한 그런 상황인데 법원에서의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또 여권의 움직임은 여권 일각에서 또 이제 속도 조절이라고 할까 부분적으로 이제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 같고 야권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대목 같고 이거보다 아마 좀 더 일찍 처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이제 필리버스터 관련한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있는데 내용은 이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면
최소한 60명, 지금은 뭐, 한 명이 있든 뭐, 하든 그냥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는데, 60명 정도가 계속 재석, 자리를 지켜야 이제 이게 필리버스터가 이제 유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것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국회법 운영위에서 여당 주도로 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이걸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제 필리버스터 노쇼 방지법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먼저 처리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커 보여요. 네. 이거는 뭐 처리가 될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면 정말로 뭔가 국민들에게 이 법안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석에 의원들이 없어요. 그냥 말하는 사람 혼자 앉아가지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시를 읽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이럽니다. 시간만 때우고 있어요. 그거 왜 하는 거죠 대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 국민들께 지금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잘못됐으면 이거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최소한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듣기도 하고 함께 또 응원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명을 모이게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무슨 소수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이 본인들의 얘기할 권한 자체를 뺏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앞으로도 60명 안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저렇게 텅텅 비워놓고 그냥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뭐 책 읽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시도 읽고 이러면서 그냥 끝내겠다는 아니고 왜 하는 거죠 대체? 원래 목적과 맞습니까 대체? 아니 열 몇 시간 한다고 하면서 앉아가지고 그러면 필리버스터에 맞는 그런 발언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은 시간 때우려고 딴 얘기 하다가 가요. 그리고 그거를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 그 의사당에서 본회의장에서 혼자 또는 뭐 몇 명 앉아있겠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대체? 네. 아니 그러면 이게 60명 미만이라는 전제 조건을 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필리버스터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60명이 와서 앉아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하겠다는 거고. 59명이 되면은 이제 중단이 되는 건가요? 의장이 중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중단하고 안 하고는 의장의 선택이긴 한데 만약 60명 미만으로 앉아있는데 필리버스터를 계속했을 때는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필리버스터는 지금처럼 허용이 되는데 최소한 60명 이상 와서 앉아서 듣고 그리고 나서 진행하라는 얘기고요. 그런 열정이 있으면 정말로 이 법안이 잘못됐다는 말이 그 생각이 든다면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볼 때도 얼마나 이게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새벽에 이거 제가도 말씀드리잖아요. 필리버스터와 관련되지 않으니까 그 법안과 관련되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의원들 올라와가지고 그런 행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기국회 회기 중이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9일까지 정기국회고 본회의가 9일에 아마 열릴 것 같고 10일부터 이제 1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그 어간에 이제 이게 이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하고 법왜곡죄 개정안 형사법 개정안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필벌을 국민의힘이 할 가능성이 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입니다. 토론이면 우리가 토론회라든가 우리 교수들도 지금 뭐 학술제 가서 토론하면 과거에는 학생들 한 50명씩 갖다 놓고 했는데 이렇게 모아놓고 뭐 토론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학생들 안 옵니다. 그러면 토론자하고 발제자 한 명이랑 1대1로 하는 토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방송이 또 방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협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수 그리고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파를 존중하는 의회 정신이 협의제 민주주의라는 건데 다수당만 존중하고 소수자를 무시하면 그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수당 비교단체가 만약에 필벌을 낸다. 그러면 만약에 뭐 5석, 10석 이런 정당이 필리버스터를 내면 뭐 이 정당은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것이고 국민의힘이 뭐 60명 이렇게 통과될 겁니다. 되면은 60명 이상 와서 여기에서 법대로 또 규정에 있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소수당인 비교섭단체 이런 소수정당을 보호해주는 협의제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막아달라 아니 보호해달라 그런 취지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무제한 토론의 어떤 시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토론 문화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리고 의회에서 다수석을 갖고 있다는 그런 오만함의 발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필리버스터 관련한 법 한쪽에서 이제 입틀막법이라고 하고 한쪽에서 이제 노쇼 방지법이다 이렇게 이제 맞서 있는 상황인데 이 법안 처리 과정도 상당히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